나는 원래 TV 잘 안 봤어. 그냥 어렸을 때만 해도 일요일 오전 9시에 디즈니 만화동산이란 걸 했어. 알아? 포켓몬스터. 아니 그때 알라딘이었어. 알라딘. 알라딘. 앞에 보라파덕 같은 애 나와서 오리 나오는 게 있었어. 도날드 덕? 도날드 덕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별로 재미없었고 나는 별로 안 좋아했고 그 한 9시 30분쯤부터 알라딘을 했어. 피곤. 야 피곤한 통키는 전설이었어. 피곤한 통키는 쌤 초등학교 때 진짜 애들 다 학교에서 피구하잖아 남녀 애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불꽃 마크 다 그려. 일단 공에다가 여기 불꽃 마크를 다 그렸어. 불꽃 마크 다 그리고 다 모든 공에 이렇게 표시돼 있어. 배구공에 모든 배구공에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거기 손을 딱 맞춰. 자기가 마치 불꽃신수 던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게 어렸을 적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피구왕 통키가 성인이 돼서도 다시 옛 만화를 찾아보고 싶었어. 한 별로 안 돼서 한 몇 년 전에 찾아봤거든? 너무 유치한 거야. 그리고 얘네가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 애들에 관한 내용이더라고. 여기 피구왕 통키에 나오는 그 통키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래. 그 5학년, 6학년 애들한테 형이라 부르고 걔네들한테 불꽃이 쏘고 막 이런 거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어린이 만화가 피구왕 통키였고 중고등학생들이 그 당시에 좋아했던 게 슬램덩크였어. 슬램덩크. 드래곤볼. 지금도 재밌죠. 근데 드래곤볼은 나보다 훨씬 전에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드래곤볼도 너무 재밌었어. 드래곤볼도 내 친구 집에 1편부터 42편까지 다 있거든. 선생님이 그거 하도 많이 봐서 몇 편에 뭐가 나오는지 다 알았어. 내가 퀴즈 내면 다 이겼어. 그 요즘 그 내 친구들 또래 중에 드래곤볼 자기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럼 난 항상 퀴즈를 내. 저 좋아해요. 트랭크스의 딸은 뭐 이렇게 물어봐. 트랭크스 딸이요? 그건 이제 요즘 나오는 거에 있어서 저기 있어. 손오반의 딸. 손오반의 딸이요? 손오반이요? 손오반. 팡. 맞죠. 팡 맞죠. 더 맞추네. 기뉴 특전대 5명. 기뉴다. 기뉴. 기뉴. 모르겠어요. 기뉴 특전대 5명. 이거 아는 애들 없어. 기뉴, 골드, 지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해서 별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다섯 그 뭐지? 못 바꾸는 애 있잖아. 개구리랑 못 바꾸네. 맞아. 자 봐봐. 기뉴 특전대 그거를 말이야. 자 확률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돼. 어떤 용어를 정리해야 되냐면 시행과 사건. 그다음 뭐 있죠? 표본공간. 이 용어들을 한번 한 줄로 정리해 볼래? 전사건. 확률의 정의요. 아니요, 이 용어들에 대한 정의. 오늘 할 거는 확률의 정의예요. 페이지. 2항 정리는 내일 질문 받을게요. 아니. 근원사건, 합사건, 곱사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배반사건, 그 다음에 독립사건,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종속사건, 여사건, 빼먹었다. 여사건 여기에 써줘. 용어들을 한 줄로 한 번씩 정리해봐. 한번 같이 해볼까? 쌤 다 적진 않을게. 거기 나와는 있어. 시행의 정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심지어 학교 시험에 어떻게 또 나오냐면 표본 공간의 정의를 쓰세요 라고도 나왔어. 복자고에서 2번 나왔어. 학교가 왜 문과, 이과, 3학년 문과 1학기 3번 나왔어. 학교가 왜 그러냐? 그냥 표본 공간의 정의를 쓰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거 성취하기 미리 말해주지. 정의 같은 거 잘 보고. 그렇지. 독특한데? 정의 같은 거를 잘 보라고 내줘. 역시. 내가 얘기는 해줬지. 무일고 클래스. 자, 그런 말 해줘도 안 나온다고. 말해줘도 안 한다고?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와? 나오지? 이거 정의 쓰는 게 뭐가 어려워? 야, 시행의 정의가 뭐야? 시행의 정의. 스타트? 자, 시행의 정의는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냐면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반복이 가능한 실험이나 관찰. 이게 시행의 정의야.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센 거거든. 그럼 시행과 사건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자체는 시행이에요. 던져서 3이 나왔다. 이건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정의는 뭐냐면 시행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시행이 가능한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조작이 불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 가능한 건 확률을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이해하죠? 네. 표본 공간의 정의는 뭘까요? 시행의 결과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2, 1, 2 이렇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벤트 1,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써서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에요. 그럼 전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정리해봐요, 여러분들이. 전 사건이 어디 써 있나요? 이 4에 나오는 표본 공간과 사건 4. 얘는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얘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한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 한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어. 1이 나온다. 이게 이제 근원 사건이야. 1이 나왔다. 그럼 확률은 6분의 1. 이런 거 구하는 거죠. 자, 합사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A 또는 B란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곱사건은 A 그리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배반 사건은 뭘까? 배반 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래서 얘는 교집합이 뭐가 돼야 되냐면 공집합이 돼야 돼요. 자, 독립사건과 종속사건도 중요한데 독립사건은 뭐냐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종속사건이라는 거는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나의 질문, A와 B가 배반이면 A와 B는 서로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종속. 왜죠? 영향 끼치. 영향을 끼치죠. 자, A와 B가 배반이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일단 용어 정리가 제일 먼저예요. 통계를 아직 안 했지만 통계는 딱 세 가지만 구할 수 있으면 되거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이것만 딱 구하면 돼요. 통계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되게 쉽고 확률은 경우의 수를 못해서 틀리는 거지 확률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네. 확률 그냥 세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확률의 정의를 몇 가지로 내릴 거냐면 확률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내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럼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얘를 이렇게 쓰거든요. 왜 P라고 쓸까요? 확률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확률을 영어로 하면 뭐야? probability. 그래서 P를 쓰는 거죠. probability. 스펠링 쓸 줄 알죠? probability.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PA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쓸 거냐면 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어떤 A라는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분의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쓰거든요. 단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A라는 사건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네. 진짜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수학적 확률의 정의.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되게 어려운 말이지. 자, 주사위 예를 들어볼까요? 주사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오는 주사위가 있고요. 1부터 1이 2개 있는 주사위가 있어요. 그럼 걔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집합은 1, 2, 3, 4, 5 중에 하나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주사위가 6 정육면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두 군데에 1이 적혀 있어요. 그럼 얘 1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근데 아까 내가 이 정의에 따르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5개잖아. 그럼 1이라는 거는 뭐야? 하나지. 그러면 이 확률은 5분의 1이야? 그렇지 않다고. 자, 봐봐. 다시. 지금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 안에 1이 2번 적혀 있어. 그리고 2, 3, 4, 5가 적혀 있으니까 6개 면이 다 채워져 있잖아. 여기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확률은 우리가 알다시피 3분의 1이 답이야. 근데 이 정의에 따르면 왜 안 되느냐? 그게 나에 대한 질문이야. 이게 질문이거든? 얘는 우리가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다 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 주사위의 경우에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 2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지. 근데 1이 일어날 확률이 어때? 두 가지 면에 적혀 있으니까 3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르잖아. 그럴 때는 얘를 쓸 수가 없어. 알겠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걸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같은 1이지만 그 1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1을 이렇게 쓰면 돼. 같은 1이지만 모두 다 다르게 보면 된다고. 1이 같아. 1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1을 서로 다르게 보고 전체 경우의 수를 6으로 봐. 그래서 6분의 2. 내가 원하는 3분의 1이 나온 거라고.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근원 사건이 모두 다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같은 것도 모두 다 다르게 보자라는 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거 다시 얘기한다. 같은 것도 모두 다 다르게 봐라. 확률을 계산할 때는. 알겠냐? 소연이 이해하냐? 같은 것도 모두 다 다르게 볼 거야. 확률을 계산할 때. 알겠어? 연습 문제 풀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봐봐. 두 주사위 A, B를 던지는데 그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이 주사위 A, B가 같든 다르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 다르게 보고 계산하라고 했죠. 그럼 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요? 36가지죠? 그 중에서 그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뭐가 있을까요? A, B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좀 써볼까요? 1일 때 1, 2일 때 2. 이런 식으로 같은 눈이 나오면 무조건 제곱수죠. 또 뭐 있죠? 1일 때 4, 4일 때 1. 또 9가 되는 거 있나요? 없죠. 16이 되는 거는 4, 4밖에 없죠? 8이 없으니까. 그럼 몇 가지예요 이거? 8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8가지잖아?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6분의 8. 그럼 4로 약분하면 9분의 2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제일 많으면서 제일 간단해요. 알겠습니까? 제일 간단한 이번 문제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 붉은 공이 5개가 있대. 이 중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를 꺼낼 확률.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를 꺼낼 확률. 몇 개를 뽑자는 거냐면 4개의 공을 꺼내자. 4개를 꺼내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확률. 그럼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12개 중에서 4개를 꺼내야 되죠. 그래서 분모에 오는 게 몇 가지야? 12C 4죠. 그럼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를 꺼내는 확률은 4개 중에 2개 꺼내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검은 공은 3개 중에 2개 꺼내면 되죠.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야. 쉽죠? 두 번째 문제는 흰 공이 2개 포함된 확률을 구하래요. 흰 공이 2개 포함된 확률. 얘는 어떻게 할까요? 흰 공이 2개 포함될 확률. 그럼 흰 공이 2개 포함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 지금 12개 중에 전체 경우에서는 역시 12개 중에 4개를 꺼내는데 흰 공을 2개 포함하면 되지.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 8개 중에 2개를 더 뽑아버리면 되잖아.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라는 거야. 너무 쉽지? 이해했냐?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경험적 확률 이렇게도 불러요. 자, 얘도 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 우리가 시험을 볼 건데 10번 중에 한 번 혜준이가 50점을 맞아. 굉장히 잘 본 거죠. 10번 중에 한 번 50점을 맞으면 예를 들어 50번 중에 몇 번을 50점 맞을까? 5번 정도를 맞을 거라고 예측을 하잖아. 그렇게 구하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예전에 얘기했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라스베가스 얘기를 해준 적이 있지. 도박사. 오케이?
빨간색, 검정색에 돈을 버는데 지금까지 검정색이어서 빨간색에 총 30번 정도 걸었다가 전 재산을 날려버렸던 사건. 근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 나와있던 통계적으로 보면 그 확률이 2분의 1에 가까웠다라는. 여기만 보고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아니 뭐 하여튼 30번인지 몰라. 되게 유명한 사건이야. 되게 큰 돈을 계속 걸었으니까. 자 근데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n번 중에 r번 일어나. 근데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n분의 r이라는 게 요 PA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 내 말 이해하냐? 여기까지? 얘 n분의 r을 뭐라 부를까? 요 상대도수라 부른다고 했어. 이 상대도수에서 시행의 수가 크면 클수록 그게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다. 그 다음에 시행의 수가 크면 클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 알겠어? 그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수의 법칙이란 시행의 수가 크면 클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흰 공과 붉은 공을 합해서 8개가 들어있는데 2개를 꺼내는 복원 추출 작업을 계속했대. 복원 추출이 뭐야? 그렇지. 꺼낸 공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복원 추출이 아닌 거. 꺼낸 공을 확인하고 버려. 이런 작업을 뭐라 부를까? 복원 추출이 아니야. 앞에 뭐만 붙이면 돼.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르면 돼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4분의 3의 확률로 모두 흰 공이 나왔대. 2개 공이. 그렇게 됐을 때 흰 공의 개수는 몇 개냐?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8개 중에서 몇 개 꺼내요? 8개 중에서 총 2개 꺼내자며 2개를 꺼내는데 흰 공의 개수를 모르니까 x개라고 두면 되죠. x개 중에서 2개 나오는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4분의 3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어차피 분모에는 이들은 다 분할 거니까 8 곱하기 7 분자는 x(x-1)이죠. 요게 4분의 3이 된 x를 찾으면 되죠? 얘 곱해볼까요? 이게 곱하면 여기 2네요. 14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40이 아닌가요? 내가 말할 건가요? 네, 얼마죠? x는 7이 돼야겠죠? 그래서 흰 공의 개수는 7개입니다. 이해하죠? 되게 쉽죠? 자, 1부터 2n까지 들어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의 수를 뽑재. 그랬을 때 두 수의 차가 n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먼저 어떻게 구해? 전체 경우에서는 2n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그럼 두 수의 차가 n 이상이 되는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가 1이야. 그럼 카드가 어디까지 있어? 2n까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카드의 개수가 몇 개야? 자, 하나 1 뽑았어. 두 수의 차가 n 이상이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카드는 n 플러스 1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있어 카드가? 하나가 1이야. 두 번째 카드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어디까지 가? 2n까지 가잖아. 그럼 몇 가지야? n가지죠. 맞아요? 두 번째 카드가 2면은 첫 번째 카드가 2면은 n 플러스 2부터 2n까지 가잖아. 마지막 카드가 마지막 번째는 첫 번째가 n을 뽑았으면 2n밖에 안 되잖아. 이거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럼 얘네들이 하면 얼마야? n에 n-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n 콤비네이션 2분의 1에 n에 n-1, n 플러스 1. 이게 답이라고 해.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n에 2n-1분의 nn 플러스 1이니까 맞나요? n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4n-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2n개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았을 때 공차가 2인 등차수를 이루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 작은 순서대로 나눴을 때. 어쨌든 전체 경우에서는 항상 똑같아요. 뭐가 되죠? 2n개 중에서 3개의 수를 뽑자고 했죠? 그럼 공차가 2인 등차수를 이루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래요. 그럼 세볼게요. 뭐가 있는지. 처음에 1 뽑았어. 3, 5. 그 다음에 2 뽑았어. 4, 6. 쭉 가서 어디까지 가? 2n-4, 2n-2, 2n. 이게 끝이죠? 요 카드의 개수는 몇 개죠? 2n-4개라는 거 이해하나요? 요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분의 얘를 구하라는 게 답인 거예요. 계산을 굳이 해보면 2n, 2n-1, 2n-2를 뭐로 나눠줘야 되죠? 3이 1로 나눠줘야 되죠? 2n 콤비네이션 3은 분자는 2n-4니까 약분을 해보시면 뭐가 남나요? 요거 약분이 가능한 게 있나요?
2밖에 없나요? 2밖에? 맞나요? 위에 n-2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2 하나 약분할 수 있죠. n-1이죠. 이 3을 위로 올리면 되죠. 네. 그럼 분모에 남는 게 n에 2n-1에 n-1분의 3에 n-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확률을 갖는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 기하학적 확률을 보면 얘는 언제 쓴다 그랬냐면 셀 수 없는 것을 계산하는 확률.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기하학적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도 어려운 문제에 가끔 나와요.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 그냥 간단한 거 먼저 볼게요. 예제를 통해서 볼까요? A, B, C, D가 있어요. 여기에 내부의 P를 잡을 건데 첫 번째는 한 면의 길이가 뭐로 돼 있냐면 2로 돼 있는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PBC의 넓이가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래요. 이 삼각형 PBC의 넓이가 1보다 작게 되는 확률. 자, 얘는 어떻게 따질까요? 일단은 이 기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의 크기 분의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영역의 크기 이걸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걸 계산할 때 쓰는 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PBC, P라는 점은 A, B, C, D 내부에 어떤 한 점에 찍힐 거야? 그럼 P가 찍힐 수 있는 전체 영역의 넓이는 얼마야? P가 찍힐 수 있는 전체 영역의 넓이 요 정사각의 넓이니까 4잖아. 맞아? 근데 이 PBC의 넓이가 1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2로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가 뭐가 돼야 돼? 높이가 1보다 이하가 돼야 되지. 즉 내가 P가 찍힐 수 있는 영역의 넓이는 요만큼이라고. 이해했어? 그럼 확률은 얼마겠어? 이렇게 되는 확률은 2분의 1이겠지. 전체분의 요만큼이니까. 내 말 이해했어?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90도가 되는 점이지.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지. 그럼 만약에 PBC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P라는 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얘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요 반원이 있어야 되는 게 P죠. 네. 그게 직각이죠. 그럼 둔각이 되려면 그 내부에 있어야 되겠네요. 네. PAB도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반원을 만들죠. 그거의 내부에 있었을 때가 내가 둔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따질까요? 이게 지금 교점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1,1에서? 맞지? 1,1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네. 여기 넓이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고 요 넓이를 찾으려면 요 부채꼴의 면적에서 그 다음 뭐 하죠?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서 그거를 2배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를 O, B, P라고 해볼게요. 요 부채꼴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죠. 맞습니까? 반지름 길이 1인 1에 4분의 1배니까 거기서 뭐 빼줘야 되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죠?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이거를 2배 해줘야 되죠? 이게 P가 찍힐 수 있는 영역이죠? 전체 영역은 4라고 했죠? P가 이 내부에 어딘가에 찍힐 테니까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라고요.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가 될까? 요 8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1을 빼준 게 답이겠네요. 이해했냐? 쉽지? 얘를 구하래. 자, 6번 문제 보면 A라는 집합은 S라는 집합은 요 아래에 있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인데 X 더하기 Y가 S보다 X의 원소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럼 얘 어떻게 쓰면 돼? 그대로 써볼까? 이런 X, Y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킨 X, Y 영역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0보다는 크고 X 더하기 Y가 1보다 작아야 되지. 네. 맞아? 그럼 이거 영역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X랑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얼마일까? X랑 Y는 다 여기 안에 있는 원소야. X도 S의 원소고 Y도 S의 원소일 때 얘를 만족하는 그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얘 둘 다 0과 1 사이 있어야 되니까 X랑 Y가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는 여기라고. 이해했어? 그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걸 찾으래. 이거 어디냐?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지. 이거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지. 여기네? 됐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지. 여기네? 맞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보다 작으면서 Y가 마이너스 X보다 커야 되니까 이 영역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는 요 전체 1이었어. 그 중에 요 절반이잖아? 요 확률은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나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면 두 번째 문제는 2x 빼기 y가 S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찾아라. 이런 확률을 찾아라. P를 찾으라고 확률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x랑 y가 둘 다 S의 원소니까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은 여기야. 맞아? 그럼 얘를 여기다 역시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0보다 크고 2x 빼기 y가 1보다 작게 되는 부등식의 영역을 찾으라고. 그럼 y가 어떻게 되냐면 2x보다 작고 y는 2x 빼기 1보다 커야 되지? 맞아? 이 영역을 찾고 싶다고. 그럼 y는 2x니까 어디야? 1일 때 2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쯤을 지나는 이런 영역이지. 그 다음 y는 2x 마이너스 1은 이거보다 하나 작아. 그럼 여기 지나냐? 1일 때 1 지나냐? 1일 때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나? 맞아? 평행하니까? 이 영역의 넓이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지. 그럼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는 1이고 요 색칠된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2분의 1이야, 여기 1이야, 요 면적은 얼마야? 4분의 1이지. 여기도 4분의 1이겠지. 여기 두 개 다 2분의 1이네. 얘도 2분의 1이겠네. 둘 다 내가 구하자 확률은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도 우리가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까?